실제 변동성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제가 이게 업데이트하는 자료인데 한 2주 지지난주 정도부터 뭐 탄력적인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을 확실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확실히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게 뭔가 극적인 타결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사전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뭐 기대감 또는 기대에 또 못 미치는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들쑥날쑥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협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대미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휴일 사이에도 이슈가 참 많았죠. 어떤 이슈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가장 주목하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대만 타이완 달러가 이틀 동안 한 10%가량 인상이 됐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한 4% 인상이 됐고, US 달러가 그 타이완 달러하고 코리아 원화 대비 각각 한 10% 약세가 됐다는 얘기니까 이게 저한테는 조금 환율이 그렇게 단기간에 변동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굉장히 보십니까? 드물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월가에서도 그렇고,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타이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지금 US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네. 과거에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제조업 강국 그리고 수출국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이완에서 지금까지의 해석은 네. 타이완 정부에서 그걸 좀 용인하는, 그래서 뭐 관세 협상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한 게 아니냐, 네, 뭐 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 US 달러,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무역에서 가장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타이완이. 근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의 흑자가 많이 나면 US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또는 뭐 연기금이라든가 또 금융기관들이 그 남아도는 US 달러를 가지고 이제 어디다가 투자를 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국 채권 국채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일부를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US 달러 강세나 US 달러 표시 통화 자산들, 표시 자산들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네. 따로 이렇게 해지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읽었겠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야, 이거 해지 않았던 거 이제 좀 포지션도 일단 조금 털어냈을 테고, 그러면서 또 기존의 US 달러 표시 자산들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이완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지라고 하면 US 달러 팔고 타이완 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틀 동안 뭐 한 4% 빠졌다가 5% 빠졌다가 10% 가까이 지금 절상이 돼버린 거니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관심 가는 뉴스였습니다. 환율 급변 관련해서 저희가 데이터 보면서 조금 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4월의 시장이 한번 관세 이슈로 좀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변동성은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죠. 변동성을 조금 길게 보자 그러면 변동성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었나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찾아뵀을 때마다 지금 요 한 달 정도 제가 네. 이 변동성을 좀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게 일부러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네.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일부러 패션 스타일로 이렇게 셔츠를 내놓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바보 같은 아니 모습이었네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네. 그 빅스 지수하고 스큐 지수 제가 몇 번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빅스 지수라고 하는 건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종가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면 네. 그걸 가지고 후행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일단 후행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변동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빅스 지수도 보시면 지난 5월 5일 그저께죠. 어제 건 좀 반영 못했으니까 네. 23.64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5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 30일 정도의 내재된 변동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예측력이 굉장히 높다는 스큐지수 블랙스완 지수라고 합니다.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가 수준 또는 굉장히 낮은 주가 수준의 옵션의 외가 교익이죠. 거기에 걸어놓는 매매량을 갖고 산출하는 지표인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실제 변동성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자료인데 파란색이 그제 현재 최근 일주일 동안의 S&P 500의 11개 업종 상승률이고 빨강색이 연초 이후의 상승률입니다. 이게 한 2주 전만 해도 파란색이 다 마이너스였고 빨강색도 거의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근데 또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한 2주, 한 지지난주 정도부터 뭐 탄력적인 상승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변동성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다라고 확실히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한 4%밖에 안 빠졌어요? 느낌이 좀 다르시죠.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많이 오, 빠졌을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지만 지난주 많이 회복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4%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한 13, 14%까지 갔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 상승세 또는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연휴 사이에 좀 중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들과의 그 무역 협상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변동성이 다시 한번 또 위로 촉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이 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 방향으로 연출이 될 거냐, 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의 몫이겠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관세 갈등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키 중국. 이슈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말부터 시작해서 각종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죠. China quietly rolls back the retaliatory tariffs 등등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 미국산 반도체 관련해서 보복 관세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 실제 철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 월스트리트에서 뭐 5월 2일 기사네요. 오른쪽에 내 펴낸 기사를 보시면 Beijing weighs fentanyl offer to US to start trade talks. 그러니까 그 관세 협상을 준비하기 이전 사전 조치로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내는 걸 좀 스스로 막겠다라든가 뭐 이런 뉴스가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금 앵커님께서 뭐 저도 그런 역시 그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죄송해요.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오늘 좀 네. 이상한데요. 그 넘버 2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쵸. 넘버 1 미국 넘버 1, 2가 지금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뭐 세계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딜이란 말이죠. 네네. 이게 뭐 일주일간 2주일 상간에 뭔가 극적인 타결을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전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일기 때 미중 타결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볼 때 뭐 기대감 또는 기대에 또 못 미치는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들쑥날쑥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큰 방향은 협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 대미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그 협상 얘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일정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미국도 중국도 서로 자존심 부리는 그런 발언과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흐름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 흐름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사실 이제 FOMC 굉장히- 결과도 내일 전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수익률 곡선을 한번 그려갖고 왔습니다. 빨간 제가 번호를 좀 써놨거든요. 이 수익률 곡선을 보실 때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간단히 좀 해드리죠. 이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곡선 자체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1번이라고 제가 좌측에 1번이라고 써놓은 것부터 지난해 11월 5일 날 트럼프 당선 때죠. 그때 수익률 곡선이고 빨강색이 올해 1월 13일 날 갑자기 10년물 기준으로 4.803까지 굉장히 뜰 때였어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관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이 되면 국채금리가 다시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803까지 갔다가 그때는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란색 세 번째 4월 4일 날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그래서 10년물이 3.991%까지 쑥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관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다가 그저께 현재로 다시 군청색 4번 그래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5월 5일 현재로 4.349%까지 갔다가 어제 한 4bp 떨어져서 4.289인가 4.298로 좀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년물 금리가 가장 이제 지표 금리니까 중요한데 이 10년물 금리가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10년물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뭐 경기 문제, 그다음에 또 매크로 경기 이슈, 또 지오폴리틱스 지정학,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뭐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죠. 그걸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가 수급 문제, 물가 문제, 성장 문제란 말이에요. 어제도 10년물 굉장히 반영이 잘 됐습니다. 외국인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해서 한 71% 정도가 참여를 했고 시장 금리보다 한 2bp인가 1bp 소폭이긴 하죠. 조금 낮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급은 문제 없다고 보고 그리고 뭐 이따가도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PCE 물가 굉장히 아름답게 요새 나오고 있죠. 관세 영향은 아직 미치지 않고 그쵸, 있습니다. 아직 영향은 물가 문제 미치죠. 없습니다. 경기 성장이라는 건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연초에 1월 13일 날 당시에 10년물 금리가 4.803까지 갈 때 그때는 물가 문제가 맞았어요. 근데 뭐 심각하지 않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네. 파랑색으로 4월 4일 날 이렇게 경기 우려 때문에 쑥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온 걸 제가 경기 자신감이라고 굳이 써드린 이유는 이 경기 침체 지금 뭐 관세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저는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지금 관세 영향이 이제 실물 경기에 전이가 돼서 그렇죠. 실물 경기 수치가 얼마나 악화되게 나오느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가 확인이 되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미만으로 떨어져서 3%대로 가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4.3, 4.2 수준으로 다시 경기 자신감이라고 제가 써놓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경기 침체, 경기 우려감은 조금씩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국채 금리를 보는 거는 뭐 지금 레벨이 4.2냐 4.3이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요인이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최근에 경기 침체를 적어도 가장 빨리 보여준다고 하는 그 국채 10년물 금리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지금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관세 유예를 해서 7월 9일까지, 그러니까 7월 8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드라인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 관세가 다시 한번 발효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하반기에 관련한 하드 데이터에 분명히 반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만 이렇게 조금 뭐 국채 시장이나 이런 흐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여전히 변동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시장이 펼쳐질 거를 또 염두를 해둬야 하는 건지. 염두를 해둬야죠. 뭐 지금 그래서 단기간의 흐름인 거군요. 네네. 그래서 저도 방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하반기에 언제 글쎄요 일기 때를 비추어 보면 일기 때 2018년도 7, 8, 9월 달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습니다. 트럼프가 대중국 뭐 820개 물품에 대해서 25% 때리면서 1, 2, 3, 4분기까지 괜찮았거든요. 1, 4분기에 살짝 시장을 흔들렸다가 쭉 괜찮다가 3, 4분기가 딱 끝나면서 관세를 때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실물 경기가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18년 3분기의 GDP 성장률이 분기 2.5였다가 4분기에 0.6% 급전 직하를 해요. 그러면서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확히 3개월 동안 S&P 500이 19.5%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패턴에 그 실물 경기가 악화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장이 언제고 오지 않겠나. 네. 그런데 물론 뭐 조금 저는 이제 그래도 애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좀 견지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지금 중앙은행 뭐 내일 FMC 오늘 새벽 FMC도 결과가 나오죠. 지금 정책금리 4.5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쵸. 역으로 생각하면 경기가 좀 악화된다는 징후가 나왔을 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 있는 드라이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침체가 좀 셜로우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좀 얕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나 하여튼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이 패턴이 어떤 딥이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뭐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환율 급변을 저희가 좀 차트를 보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환율이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굳이 요인을 따지자면 관세겠죠. 아까 간단히 여기 네네.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가 굉장히 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좌측에 그 위안화하고 원화하고 TWD라고 그래서 타이완 달러잖아요. 사실 타이완 달러가 5월 1일 현재 어제까지 합치면 거의 6% 제가 6%라고 써놨는데 이틀 동안 거의 한 9에서 10%까지 빨강색으로 마이너스니까 강세가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그 타이완이 지금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진행 중인데 네. 시장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의 구미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타이완 정부에서 타이완 달러의 강세를 좀 용인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막대한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에서 남아도는 US 달러를 미국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했던 거를 그 타이완 투자자들이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뭐 놔둬도 US 달러는 강세가 되고 여전히 네네.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뭐 정부에서 용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해지를 하면서 해지한다는 얘기는 타이완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지한다는 얘기는 US 달러 포지션을 좀 풀고 타이완 달러를 더 많이 산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더 그런 강세에 부채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원화도 단기적으로 한 4, 5% 정도 약세가 됐습니다. 강세가 됐습니다. 어제는 조금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타이완 달러 우리나라가 사실 타이완하고 한국하고 경제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래서 무역 흑자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패턴을 좀 따라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US 달러의 기조적인 약세냐로 연결이 될 거냐를 보려면 글로벌 그 통화 시장에서 거의 지배하고 있는 US 달러 다음으로 이제 유로화 아니겠어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유로화를 보시면 네. 유로화가 지금 강세가 됐다고 하긴 하지만 요 청록색이 네. 유로화는 반대입니다. 원화는 떨어져야 이쪽에 타이완 달러나 원화는 떨어져야 강세지만 유로화는 올라야 강세예요. 바닥에서 올라왔군요. 네, 바닥에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132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이게 지금 한 15년, 10년 정도의 그래프를 쭉 그려온 건데 이렇게 쭉 보시면 요 선 1.00선을 기준으로 득주항 낮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여전히 좀 강세가 되긴 했지만 이 중간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되돌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 정도 하고 있고 DXY를 기준으로 보면 DXY가 지금 99.748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연초에 가장 높이 갔을 때가 109포인트까지 갔었어요. DXY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단기적으로 싸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역사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US 달러의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보여준다는 DXY 기준으로 95에서 한 100 사이 정도가 평균 레인지라는 걸로 볼 때 달러가 지금 기조적으로 싸지고 이게 또 모든 US 달러 자산의 셀 아메리카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아직은 안 된다라는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의 흐름이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기조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 달러 US 통화하고 유가는 우리가 감히 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우리의 전망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네네.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US 달러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 먹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패배는 없는 것이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텐데 저는 미국 트럼프 입장으로 조금 더 미국 쪽의 방향에서 타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고 네. 또 기축통화국이고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민간 경쟁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보면 역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달러를 좀 약세로 돌리면서 무역 강국을 재건하겠다. 이게 큰 경제 정책이라고 보면 그쵸. 그런 방향이라고 볼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무역 강국이 되려면 수출을 해야 되고 어제도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됐었지 그쵸. 않습니까? 물론 그게 경기가 침체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사분기 때 이제 관세 때문에 사재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적자는 갑자기 누적으로 나왔겠죠. 하여튼 그런 방향에 놓고 보면 달러는 조금 더 여기서 약세 가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트럼프 지금 집권하는 좀 길게 향후 한 2년, 3년으로 보면 US 달러는 어느 정도 강세가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100포인트 DXY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넘는 수준에서는 다시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데이터들 중에서 좀 주요 데이터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국채 자산 쪽에 있어서의 흐름도 준비해 주셨고 일단 뭐 지금 주식 시장에 지금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도 짚어 주실 건데 뭐를 가장 먼저 볼까요? 방금 통화 말씀 내내 네네. 드렸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달러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에셋 그 좌측에 보시면 에셋 매니저 있고 레버리지 오브 포지션 있고 other reportable position, non reportable. 그러니까 이게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네. 그 달러를 순 롱을 하고 있느냐 숏을 하고 있느냐의 매수 주체별로 자산 배분, 자산 운용 회사라든가 보고된 주체, 보고하지 않는 주체, 기타들은 다 숏을 치고 있어요, 달러를. 그런데 레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빨강색을 표시해 놓은 게 유일하게 7,644계약 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는 포지션이에요.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그 플레이를 하는 자본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주체들 중에 헤지 펀드들이 상당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죠. 드래스틱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그 레버리지 포지션, 헤지 펀드들이 좀 빨리 움직인다고 볼 때 헤지 펀드 포지션이 그 달러에 대해서 순 롱 포지션을 지금 7,644계약을 갖고 왔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말미에 통화 US 달러 전망 물어보셨을 때 100포인트 이상 정도로 살짝 강세는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 그런 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 달러 선물 투자주 그러니까 총 순 포지션을 놓고 보시면 역사적으로 2만 계약 정도가 거의 데드라인 정도가 돼요. 그래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2만 계약 밑으로 쑥 떨어졌다가 한 번씩 회복하고 했는데 요번에 2만 계약 윗선에서 쑥 빠졌다가 다시 최근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로 쑥 올라가고 있죠. 순 포지션이. 네. 그래서 US 달러 약세가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해석 정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은근히 중요한 거시 지표들이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가지고 얼마나 목리를 부릴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좀 똥꼬집을 계속 부릴지는 그 평균 지지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30% 후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켄 그리핀이라고 하는 스타딜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헤지펀드가 운용회사가 있는데 저도 홍콩 가서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켄 그리핀 창업자가 작년에 대선 운동을 할 때 트럼프한테 한 800억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근 1,000억 가까운 후원금을 낼 정도로 굉장히 강성 서포터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4월 24일 날 이 트럼프 관세가 US 그 국채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타니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훼손시키고 좀 약간 더럽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비판을 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리고 누차 지난번에도 언급됐었지만 내년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상원의원 3분의 1, 하원의원의 전부 그리고 각 지방 정부들의 주무장관들 3분의 2가 다 선거에 돌입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세를 가지고 흔들어대서 이런 짓 계속 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뭐 선거 모드에 돌입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러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민심 위반될 거고 공화당이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내년 하반기 기점으로 그 식물 대통령이 돼버린다는 측면에서 이 관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리를 부리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탠스, 억지를 부리거나 이런 스탠스는 좀 약화될 거다. 결국은 이런 관세에 따른 어떤 망령, 그런 어떤 텐션은 좀 약화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 간단히 얼른 보시면 실질 GDP 성장률 1분기 거 마이너스 0.3%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측에 보시면 수입이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0.3%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빨간 선 그려놨죠. Current Dollar GDP, 명목 GDP는 그래도 3.5% 상승을 했어요.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0.3이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로 나왔고 이걸 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나라 경기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활동이 그래도 살아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PC 물가만 중요시하는데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해서 미국의 소비를 진짜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PC를 항목별로 쭉 구분해 봤더니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샀다는 거죠. 자동차 관세 때문에 먼저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에도 불구하고 other 서비스부터 쭉 보시면 그래도 다 플러스권으로 지출이 플러스권으로 증가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가 꺾인 게 아니다. 그리고 좀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4월 19일 날 아멕스가 실적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됐던 JP 모건이 4월 15일 현재까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월 19일 이거는 지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체이스 뱅크의 카드 지출이 같은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집계한 카드 지출도 3%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더라. 미국 소비가 꺾인 게 아니다라는 걸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PCE 물가 뭐 따로 강조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죠. 이 관세만 아니면 굉장히 골딜락스예요 지금. 물가가 그 먼썸먼스로 지금 0.0% 아닙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놈의 관세 때문에 지금 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아까 뭐 이렇게 어떤 협상의 방향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목리를 더 이상 부리기가 쉽지 않은 어떤 뭐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 정도 가고 있고 뭐 고용 보고서 5월 2일 날 발표된 것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넘팜 페이로라고 해서 비농업 신규 일자리 17만 7천 개니까 이 중에 그 민간 고용 부분이 한 15만 개 정도로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은 호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라든가 이 고용 상황하고 소비는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거시지표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보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를 우리가 우려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하드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우려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상되는 혹은 뭐 소프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우려를 또 완전하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 대표적으로 PMI 지표 네네네. 나왔죠. 5월 5일 날 서비스 PMI, 5월 1일 날 4일 전에 제조업 PMI. 이 수치를 딱 놓고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세요? 제조업 PMI 48.7%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2년 2013년, 2023년, 2024년 경기 좋았고 주식시장 좋았을 때 제조업 PMI가 낮을 때는 40% 초반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50 미만이었어요. 그때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고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PMI 지난달 조금 빠진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리바운드 했습니다. 51.6%. 어쨌건 50 이상이 가면 확장 영역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중요시하게 보는 하드 데이터에 가까운 하드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소프트 데이터,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 PMI, ISM PMI 두 개 다 뭐 아직 최악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아니다. 저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네네. 이유가 아까도 지금 세 번째 강조 드립니다. 하반기 언제건 분명히 이 관세에 따른 그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걸 확인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수치는 5월, 4월 걸 발표하는 5월 또는 5월 걸 발표하는 6월 정도 그때부터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 뭐 정부 지출 여력이라든가 네. 또는 단기적으로는 FMC 오늘 새벽에 있겠지만 페드의 어떤 자이언트 빅 스텝 이나 자이언트 스텝의 여력은 아직 많기 때문에 그 뭐 침체에 따른 딥이 그래서 조금 얕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정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죠. 알겠습니다. 언제 이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7월 달까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3분기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간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부디 관세 협상이 잘 돼서 미국이 받는 충격 혹은 전 세계가 받는 충격이 덜 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상방이 막혀있는 그렇다고 이제 하방까지 뚫려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늠했을 때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는 않아도 되지만 또 너무 큰 우려를 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